불에탄 양양군 목재체험장에 대한 현장 감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양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목재체험장을 다시 지어 자연휴양림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71년 고성 아야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된 뒤 1년여 만에 돌아온 승훈호 선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광 지역 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강원랜드 경영진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강원도 발주 건설공사 27건 등이 종합계획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하루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7명 발생해 지난해 12월 10일 170명으로 기록된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갈아치웠습니다. 춘천에서 39명, 원주 37, 양구 35, 홍천 22명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영동 지역에서는 강릉 9명, 속초 8, 고성 4, 동해와 삼척 각각 2명, 양양 1명 등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5,051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 지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9.1%로 호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어제 새벽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서 불이 나 목재 체험 공간이었던 건물 한 동이 모두 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양군은 내년까지 해당 시설을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광역화재조사팀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중간 부분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 불은 20여 개의 전동 드릴 충전기가 꽂혀 있던 콘센트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에 목재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목재의 특성상 빨리 좀 연소가 되고 확대되는 영향이 있으니까. 양양 송이밸리 목재체험장에서 불이 난 건 그젯밤 10시 30분쯤. 10여 분 만에 화재가 접수되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압에 나섰지만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사람들은 없다는 걸로 확인했고요. 5개로 분출돼가지고 불꽃이 2층 천장까지 다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내부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산과 인접해 있어 자칫하면 산불로 번질 수 있었지만 화재 전날 눈이 내린 데다 바람도 세지 않아 우려했던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목재문화체험장은 양양군이 2014년에 25억 원을 들여 지었습니다. 다양한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일반 체험객뿐 아니라 도내 처음으로 목공 체험 지도사 양성교육원으로 지정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개장 10년을 앞둔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설이다 보니 양양군은 화재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에 탄 목재 체험장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일단 철거 쪽에 중심을 두고 철거 계획을 수립하겠고 그다음에 하반기쯤에 준비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공모 사업 등을 검토해서 내년쯤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는 해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와 목재 체험장 화재로 휴양림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1971년 고성 아야진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 납북된 뒤 1년여 만에 돌아온 승훈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승훈호 선원들은 우리 정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온갖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었는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8월 2일 고성 아야진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됐던 승훈호는 1년여 뒤인 1972년 9월 7일 귀환했습니다. 당시 고 이진영 선장을 비롯한 선원 23명은 귀환 직후 끌려가 9월 15일까지 합동 신문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10월 16일까지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엄청 맞았대요. 우리 엄마 기억으로는 그 고문 당할 때 그 짬뽕을 하나 시켜주면서 먹고는 그 국물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국물을 다 부어온대요.
말도 안 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고충을 당했겠죠. 사건 이후 선원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자분이 이렇게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누구야? 그럼 물어보면 경찰이야. 그래서 경찰이 왜 왔어? 그러면 아빠 때문에 그래. 그러는 거예요. 빨리 명예회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한도 풀어드리고 싶고.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진화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선원들이 불법 구금됐고 특히 일부 선원은 귀환 이후 40여일이 지난 10월 18일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사 개시 결정이 난 승훈호 사건은 현재까지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된 납북 귀환어부 사건 44건 가운데 12번째 사건입니다. 저희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접수 기간이 12월 9일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납북어부 관련해서 피해를 받았던 많은 분들께서 더욱더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관련한 진실규명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승훈호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진화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근로자의 보건 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 분야는 공중이용시설 안전계획 수립과 시설물 점검 결과 조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7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뿐 아니라 강원도가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27건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설 명절 이후 강원도를 찾아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설 명절 직후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강원도에서는 평화와 경제, 안보가 선순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최근 춘천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선대위와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강원도당 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강원도 공약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강원도 표심 잡기 전략과 현재 상황을 살펴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차별화된 공약 중 하나가 전국민 주 4일 근무입니다. 시민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인데 실현된다면 강원도에는 2억 명 관광객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강원도 관광은 이제 휴가철 관광이 아니라 사시사철 관광이 될 것입니다. 심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평등수당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관광업 종사자가 많은 강원도 특성상 도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45%나 되는데 평등수당을 도입해 임금 격차를 보완하면 경제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판단입니다. 레고랜드가 채용 인원의 85%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도 평등수당을 도입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을 지키도록 조정 유도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강원도 공약 중 주목되는 건 녹색평화 경제 특별도입니다. 강원도는 자연과 친환경을 지금보다 더 부각시켜야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며 녹색 치유 관광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과 삼척의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건설 백지화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큰 걱정거리였던 초고압 송전탑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설 명절이 끝난 이후에 강원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강원도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강원도에서 평화와 경제, 안보가 선순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와 경제의 이 선순환 부분들에 대한 이 생태계 조성이 잘 되려면 관련되는 그 추가적인 특별법들이 또 뒷받침, 교류와 협력과 관련된 국민의당은 최근 춘천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강원도당의 재건도 추진하며 세력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여일 남은 대선에서 소수 정당들이 차별화된 강원도 공약으로 얼마만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도 이번 대통령 선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에서도 자치경찰이 출범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시민도 경찰 스스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사권이나 지휘 감독 권한을 자체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아직 자치는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방자를 빼고 강원경찰청으로 조직 명칭이 바뀐 지 1년. 강원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 지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강원 자치경찰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자세히 모르는데. 심지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좋고 뭐 그게 있어. 다 똑같은 뭐 그러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바뀐 게 뭐가 있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경찰 조직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강화된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수사경찰. 여기에 112 상황실과 청문감사, 정보, 외국인 범죄 예방, 대규모 경비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치안, 교통,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치경찰입니다. 강원경찰의 13%, 632명이 인사 발령을 통해 자치경찰로 분류됐습니다. 생활안전을 담당해온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국가경찰로 남으면서 자치경찰의 인력과 조직 권한이 의외로 작아진 겁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강원도에 105곳, 이곳에서 근무하는 2,000명을 자치경찰로 넘길 경우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경찰청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112 상황실 산하로 옮기면서 국가경찰에 편입시킨 결과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조직도 문제지만 자치경찰 632명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기존 경찰이 사실상 행사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인사자료 접근권이 없어 국가경찰이 제시하는 인사를 승인만 하는 수준이고 지휘 감독도 강원경찰청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인구 통계적 편차가 큰 강원도 각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치안수를 먼저 찾아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서 도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실핏줄이자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야 하는 지구대 파출소 업무를 자치경찰로 최대한 빨리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권성동 의원을 고발한 사회단체가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오늘 오후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강릉 방문 당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기자들의 식사비를 대납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에게 헌법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최근 경영진 사퇴 요구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폐광 지역 사회단체들에게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삼걸 대표이사의 서한문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담당 부서 조직을 개편한 것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였다며
폐광 지역 사회단체가 제기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상생 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폐광 지역 번영회 4곳과 태백시 지역현안 대책위원회 등 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해항의 무역 실적이 25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항을 통한 연간 무역액은 수출 5억 3천만 달러, 수입 20억 8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